박종근, 김현태를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 얘기를 좀 넘어가려고 했어요. 피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제 작성을 해요. 그럼 거기에는 뭐 다 사인을 하죠. 뭐 변호사도 사인하고 당사자도 사인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법원으로 갔을 때 당사자가 그걸 부인을 했을 때 법원에 와서 갑자기 그동안에 내가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던 거 다 사실 아닙니다 하면은 경찰에서 썼던 거는 날아가는데 검찰에서 쓴 거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일만 없으면 증거 능력을 네. 인정해 줬었죠. 맞아요. 2020년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검찰에서 썼던 피신 조서도 그 증거 능력이 이제 없게 되었어요. 당사자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재판에 않으면. 있어서 그 부인을 하면은 그걸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관련자들의 이제 서류 검찰 피신 조서 같은 것들을 헌재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니 이거를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 그 당사자도 나와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장에 써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말 안 한 부분도 많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인형 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 나왔었던 수사 뭐 좀 유출되어 있는 자료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피신 조서를 가지고서는 쓰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측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을 그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현재 그 대변인이 한 논리가 그쵸. 그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뭐 이따 할 얘기했지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바꿔서 검찰에서 한 신문조서도 난 동의 못해요. 그러면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증인들 다 불러서 거기서 법정에서 증언 들어야 그게 증거 능력을 갖는 쪽으로 바꿔놨고 그거를 제일 많이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피고인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때 검찰이 수사한 거 뭐 그 무슨 공무원들 보도한 거 다 부동의하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법정에서 하느라고 시간을 질질 끌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때 형사소송 바꾼 거를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친한 사람들이 다 혜택 봐놓고 지금 와서는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는 이 헌재에서 아니야 우리는 헌재니까 그냥 이거 갖다 쓸래. 그냥 귀찮아. 갖다가 우리가 보고 그냥 설득해서 갖다 쓸래.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허영 교수도 지적하셨고 그 논란이 나오는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헌재법 32조에 보면 헌재법에서 그렇게 쓸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성질을 반하지 예, 않으면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이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법에도 처음부터 그 기록을 가져올 때부터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오면 안 근데 되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가져오겠다고 한 거죠. 그래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성질이 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규정을 너무 헌재가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이게 비유를 하자면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중요한 기사를 쓰는데 현장에 나가라고 돼 있어요 원칙이. 근데 예전에는 현장에 안 나가도 다른 동료 기자한테 전화로 풀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현장에 안 나가면 기사 못 쓴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나는 현장 나가기 귀찮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른 기자가 쓴 거 자료 갖다가 쓸 거야. 일단 이것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헌재법이 돼 있는 게 이 비유에 따라서 하자면 특히 그래 불가피할 때 다른 사람들 기자가 쓴 걸 볼 수 있어. 그러나 그 기자가 논란이 돼 있거나 뭔가 특별한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기자가 쓴 건 정말 더더군다나 기사 써도 참고하면 안 돼라고 헌재법에 돼 있는데 아니야 난 됐어 귀찮아 내가 볼 때 그 쓸만해.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내가 가져다가 다 그냥 현장 안 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기사를 쓸 거야 하면 안 돼요. 기자들도 네. 일개 기사를 쓸 때도 기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국민들의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파면하느냐 마느냐인데 이렇게 법을 형사소송법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도 어기고
헌재법 32조도 어기고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데도 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 있잖아요. 50몇 조에 그것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저는 실상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관련자들이 지금 이미 다 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그렇죠. 받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물론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번 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의 검찰 피신 조서를 헌재에서 지금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죄로서 기소됐을 때 재판에서도 이 우리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형사소송에서는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1심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스톱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헌재가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 심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내란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내란죄를 뺐단 말입니다. 그것도 은근슬쩍 다 뺐어요. 예. 보니까 이제. 내란죄를 뺐어요. 뺐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예. 만약에 내란죄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피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에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사소송에 적어도 1심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규정을 따라갖고는 지금 탄핵 심판이 정지되어 그렇죠. 있었단 법원 말이죠. 재판 끝날 때까지는 맞습니다. 탄핵을 지금 정지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불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보다. 구속 기간 내에 끝내려고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다려주고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말씀하셨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회유설이나 이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왜냐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 네. 특전사령관 바로 예하 부대였고 사실은 초반에는 저희가 이용당했습니다. 특임단장이 나와서 이게 계엄이 상당히 뭔가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법적인 지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줬던 707 단장도 이제 지금 국회 나와서 하는 증언들도 그렇고 매우 직속 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 당시 알려진 거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네. 그다음 민주당에서 그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회유하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저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경우도 헌재의 탄핵에 저 사람들의 이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러다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지금 김현태 단장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과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뭐 변호사 붙여주겠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가 기울었다. 예. 네, 헌재에서 이 두 명을 다시 한번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요. 예. 지금 헌재 절차 진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그 진술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프레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가서 헌법기관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란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무력적인 부분들 이 사람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근데 김현태 단장은 본인의 임무가 건물 확보만이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국회로 들어간 거는 그 두두두두 저 헬리콥터 헬기 타고 예. 타고선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세대가 갔는데 김현태 단장 이야기하는 게 본인에게 처음에 들어왔었던 임무는 그냥 건물 확보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이게 다른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헬기 내릴 때까지 세대 내려서 다 같이 뛰어 들어갔을 거다 한 번에.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4명만 걸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왜 걸어 들어가지? 그리고 그냥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 그렇죠. 복도에서도 막 걸어 예, 다니고 예, 예. 이거 왜 다급한 느낌이 없는 거지? 그리고 소화기 터트리고 이거는 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뭐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이 터트리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계엄군 입장에서는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 예. 이제 그 정도의 의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의문점들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건물 확보만이었기 때문에 다른 임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케이블 타이로 이 건물 자체를 이제 좀 묶으면은 이 어떠한 문제 질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707이라는 부대가 국회로 들어왔던 거예요. 예. 707이 어떤 부대입니까? 전쟁 났을 때 북한 수뇌부 가각근을 원점 타격하는 게 707이에요. 정말 707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예요. 707이 처음에 계엄군으로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뭐 체포해라 끌어내라라는 임무가 초반에 있었으면 처음에 초반에 다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뭐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초반에 임무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더 맞지 않느냐. 707에게 임무가 처음부터 의원들에 대한 어떤 무력화, 국회에 대한 무력화라는 것이 완전히 임무가 주어졌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김현태 단장의 그 진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